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관련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그 첼리스트, 어제 김 청장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근거를 제시해야죠.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전화가 왔는데 신빙성이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자기네들 듣고 싶은 거 계속 듣고 싶은 거고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사적으로 발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자, 일단 그 첼리스트는요, 재판부에 이 2장짜리 자필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탄원서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됐다.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업인 첼로를 연주하는 자리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 청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첼리스트의 탄원서 과연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변호사님, 윤기찬 변호사님? 저거는 사실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 대통령과 법무장관, 그다음에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김의겸하고 강진구 씨가 갖고 있었느냐, 이분이 이제 사실 양형에 큰 그 역할을 할 것인데, 첼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전달받은 그 녹음 파일 등으로 밀어볼 때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부정행위를 탓하는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자동차 녹음 전화통화 할 때 있었던 자동차에 블랙박스 파일까지도 넘겨받아서 포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이세창 자총의 권한대행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의미 있는 내용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물어봄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고의 입증에 그 탄원서가 상당히 작용할 여지도 있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우리 양 변호사님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선 이제 이제 오늘 아마 형사 공판이 이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김의겸 이제 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국회에서의 한 발언 같은 건 면책 특권이 있지만 그 이제 다른 그 같이 이 이제 탐사 보도를 기획을 한 이제 유튜버와 이제 같이 공모했다는 그 혐의가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뭐 형사뿐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불법이 인정되는지, 나아가서 범죄가 인정되는지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건 당연히 사과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만약 무죄가 인정된다면 그거는 어쨌든 헌법이 보장해준 이제 국회의원의 그 의정 발언이나 면책특권 범위에 내는 거니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 첼리스트 당사자가 이렇게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당사자잖아요, 피해자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당연히 피해자분께는 당연히 사과하는 마음이라든가 사과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어쨌든 이제 물론 충분히 일이 거짓말이라는 걸 좀 더 팩트 체크를 하고 검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고, 사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했으면은 이런 발언을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처음에 시작된 작은 거짓말이 이렇게 이제 마치 뭐 나비 효과처럼 커진 부분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제 과연 이제 김의겸 총장이나 뭐 이제 다른 유튜버 같은 분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제 저 첼리스트 저분의
인생이라든가 심각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필요하다면 배상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짜 뉴스로 소송 중이지만요. 김의겸 청장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이 됐죠. 취임식 당일 이 공식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국회를 찾았었습니다. 그때 모습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취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무슨 관사 투자로 부동산 관련돼서 국민의 공분을 사서 이 인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덜컥 나와서 인사를 하면 그냥 우리 위원회는 그거를 용인하는 겁니까? 아니 흑적독 투기로 온 국민이 분노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의 인사권이 저희 우리 국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내에 있는 것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인 거고. 자, 좀 전이었습니다. 4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김 청장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있었죠. 다음 달 13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김 청장을 상대로 낸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선고 기일로 열리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김 청장도 사퇴 여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평판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만 봤을 때도 부적격 인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명징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도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즉답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또 포장을 하면서 유임을 시키고자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는 다 인사 참사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